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학교 급식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속일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일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60호, 부양권 의안번호 제2660호, 익산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체계 마련과 검사 기준 및 조치 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5호에 유해 물질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제3조 제7호에 학교급식 공급 관련 기관 임무를 신설하였고 제4조 5항에 시장은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였고 제19조에부터 20조까지 유해물질 검사,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를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60호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족 하단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급식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본 개정은 학교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라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시 사전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전 검사를 강화하고 사후 조치를 하는 등 방사능 검사 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안전한 학교급식 재료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검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 등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혹시 담당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뭐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안 오셨나요? 아, 그러면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 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영수입니다. 예,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의 바이오농정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안번호 제6265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고자 하는 농산유통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필요성으로는 먹거리 지역 생산지역 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정지원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출연심의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2021년 5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이며 출연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급식 재단법인 직행에 따른 운영 내실화, 다이럼 로컬푸드 직매장 무연동 운영 활성화,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식품 기업 및 공공급식 단계적 확대, 수요처 맞춤형 지역 농산물 기획 생산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2023년보다 8천만 원 증액된 17억 2천만 원이며 이는 인건비 법적 상승분 반영과 농식품부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선정에 따른 출연금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첨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안건은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17억 2천만 원을 2024년도에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 공공급식의 재단법인 운영, 지역 먹거리 수급 시스템 구축 등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농축산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 좀 할게요. 우리 출연금이 당초에 본 예산에 15억에다가 1억 4천 추가해서 16억 4천 됐었죠. 그렇죠? 이 주경에 네, 그렇습니다. 1억 4천 6백 그때 내용이 뭐였죠? 인건비하고 물건비, 뭐 경상이란 지출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출연금 17억 2천이 내년에 2024년도에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8천만 원이 이제 증가해서 금년도 당초 본 예산에
15억에다가 1억 4,600을 포함한 16억 4천 중에서 8천을 정의해서 1억 17억 2천으로 하겠다고 지금 제안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인건비 법적 상승분 반영이라고 하셨어요. 1.7%. 인건비 그 상승률이 확정이 됐는가요? 인상률이? 추정 저희 공무원 인상분에 준해서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요거는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요게 그 그러면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이 확정이 됐어요? 아니,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확정은 아니고요. 네. 그게 이제 그 예정으로 이렇게 그럼 예전 같으면 이 8천만 원 안에 지금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한 게 얼마예요? 8천만 원 중에? 아니 그게 이제 그 8천만 원만 딱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보조사업 자부담금만 8,500이거든요. 근데 그거 수입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 보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조사업 자부담금만 봐도 8,500인데 그 8천만 원만 저기 증액을 한 거죠. 제가 이제 듣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 그 급여 인상률이 확정이 지금도 안 된 상태고 어차피 이 부분은 뭐 작년처럼 추경에 반영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게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면 어차피 그 인상률이 더 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1.7%가 더해가고 2.6% 할지 3% 할 때 그 급여가 인상률이 확정이 된다면 금액이 더 증가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또 이 추경이 또 반영할 때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인건비라.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 또 그 확정이 되면 추경에 대부분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네. 굳이 인건비로 계산을 했다면 굳이 지금 확정할 필요가 뭐 있냐. 네, 의원님 어차피 오르십니다. 1.7% 급여 인상률을 추계를 했다면 내년에 2.6%가 될지 3%가 될지 4%가 될지 모르는 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내년 추경이 또 수령금이 반영을 해야 편성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인건비를 인상률을 반영을 했다면 정부에서 지금 인상률을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1.7% 인상될 것이다. 그리고 출연금을 8천 인건비로 한 8천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다 해가지고 여기서 출연금을 확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2.6%가 될지 3%가 될지 모르는데 그때가 또 추경이 또 반영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본 예산 저희 편성 때 그때 한번 재단하고 같이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경진 의원님 이것은 우리가 출연을 해주냐 안 해주냐는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고 이 금액은 예산 파트에서 아까 우리 의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추경에 얼마 하고 예를 들어 15억만 해주고 일단 뭐 추경의 구두로 뭐 이런 논의는 나중에 다시 그쪽하고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출연금이 하겠다. 출연금이 17억 2천으로 지금 여기서 확정을 한다면 나중에 추가한다면 다시 출연금은 그 범주 안에서 한다는 뜻이지 아마 예산 파트에서 어려우면 처음에 10억 편성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추경 때 해드리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우리 예산을 다룰 때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 예산을 이제 인건비 1.7%의 상승분은 한 3천만 원 정도 계산을 한 부분입니다. 근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건 출연 심의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가용재 의원님 부족하다 싶으면 예산을 조정해서 의회 상정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님 지금 저기 집행부 대변인이 아니고요. 정확히 이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1.7% 정도로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출연금을 심의를 하는데 나중에 인건비가 정부 인상률이 정확히 제시가 돼가지고 금액이 변동이 있을 경우는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들어가세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매칭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종의를 안 했다니까요. 지금 뭐 어차피 유튜브에는 송출이 되는 거니까 종의를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자, 이번 사망까지 다루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이종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주경 의원입니다. 이 익산시 농민수당조례 지원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가는 이유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조례안 제3조는 시장 등의 책무, 조례안 제4조와 5조는 지급 대상, 지급액 및 지급 방법, 조례안 제6조는 지급 신청 및 확인, 조례안 제7조와 8조는 의무 이행 및 지급 중지 등, 조례안 9조와 10조는 부당 수령, 방지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와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농민 공익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농민의 삶과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를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조례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63호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조 하단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민공익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익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에게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농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 등을 비추어 볼 때 농민 공익수당의 필요성에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민 공익수당에 대해 우리시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중현 의원님 그 농민 공익수단 지원 조례안을 지금 제안하셨는데
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이제 5조에 보면요. 예. 그 지급액리 지급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5조. 예. 내용은 뭐 수당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지급 대상자별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되 익산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뭐 그 내용이나 제가 좀 제안하는 저 문구 수정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데 기왕이면 자 금액을 좀 명확히 해주고 문구를 좀 간결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수정 제안을 한번 의원님께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의원님이 뭐 그렇게 제안을 봐드린다면 우리가 수정 제안으로 한번 제가 제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문구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상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지급 대상자별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되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 부분을 그 수상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 6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역화폐 가로 열고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느니 이 금액을 뒤편에 그 비용 추계를 봤더니 연간 지금 우리가 77억 4,7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도의 이제 보조 사업으로 좀 받고 있고 예. 아마 도 지원조례에서 우리 시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만드실 것 같은데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걸 농업인수 12,912명으로 나눠보니까 약 59만 9천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60만 원 이내로 금액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뭐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저 과장님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이게 도 지원 조례에서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습니다. 4대 6으로 지금 그럼 예, 60%대 40%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놓고 있다가 도 조례가 개정이 될 경우는 우리도 그럼 즉각 또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제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저희들이 늦다 보니까 네, 조금 늦을 뿐인데 그렇게 뭐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도에다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바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우리가 늘 지적하는 것이 왜 도 지원조례에서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고 하냐, 왜 끌려다니냐, 도 조례가 있으면 우리 시 조례도 있어야 할 거야.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도 지원조례가 변경된다면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 매칭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 90까지가 이렇게 매칭 사업 그렇죠. 예. 그러면 전부 다 이것을 갖다가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어떠이게요? 도 지원제로에 근데 이 법령상에 보면요 도 지원제로 상위 법령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 지원제로를 우리가 매칭 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불편 사항은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법령상으로서는 도 지원제로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시 조례가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다 매칭 사업은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도 지원제도가 개정이 될 경우 신속하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제가 문구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간소하고 명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저 의원님 그 금액은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예. 부분은 뭐 굳이 60만 원을 예예 명시할 필요가 없다. 예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도에서도 공익수당을 좀 인상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못 박아버리면 그렇지. 60만 원으로 또 못 그때마다 또 박아버리면 바꿔줘야 돼. 개정해야 한다는 이런 또 이제 그럴 필요도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담당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감사합니다.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저기 유재국 의원은 안건 때문에 가셨고, 예, 여기 이중선 의원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 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바이오농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2657호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우리시 그린바이오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비전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및 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하는 익산시 그린바이오 포럼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기존 13개 조항에서 18개 조항으로 전부 개정되었으며 안 제2조의 정의, 안 제3조의 시장의 책무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 그린바이오 포럼 설치 및 기능, 포럼 및 위원회 위원 구성, 위원회 임기 및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 의견 청취, 안 제17조의 수당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57호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 조례입니다. 근본 개정은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우리시 그린바이오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린바이오 포럼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IT, BT 등 관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생명 자원을 활용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대두되었고 우리시의 경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2021년 익산에 유치시키며 우리나라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선도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그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며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들에 대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경우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관련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요 조문을 수정 대비표 보니까 그 구조 포럼 구성에 보면 그 개정 전에는 그 농정국장하고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정안을 보면 이제 분과별 업무 담당 부서장을 과장을 표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구조 5항에 보면
당초에 그 담당 개장돼 있는데 부서장 과장으로 변경을 했고, 그리고 10조 위원회 임기를 보면 그 2년을 하되 그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을 단 한 차례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이 변경한 저기 수장 제안이 들어온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임원 임기 말씀이신가요? 아니 좀 세 가지 제가 말씀해. 담당 부서장 플러스 약간 포럼의 네. 구성을 좀 내실하게 하고자 관련 분야 과장님들을 이렇게 이쪽으로 했고요. 당연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임원의 임기 부분은 저희가 이건 개정 요구는 하지 않았고 여기 수정안을 전문위원회에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정한 이 부분이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돼서 수정하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같은 사람이 세 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이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위원회에서 2번을까지만 가능하고 3번은 연임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네, 네, 네. 예. 수정 안에는 한 차례만 연임한다. 2번 연속해서 할 수 있고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은 3번 할 수 있는 그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네. 기본들에 맞춰서 2번만 연속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네, 네, 이해가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그 뭐 과장님이 그 우리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낸 건 별 큰 문제가 없죠. 그렇게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기 위원이 임기 관련해 가지고요. 예. 익산시 소속위원이 설치 및 운영 조례 보면은 같은 위원회에서 이 일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연임이라는 것은 두 번은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쪽에서 그 거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문구를 좀에 그 해석하는 것이 초과로 돼 있거든요. 이 일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 문구대로 한다면 두 번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연임으로 초과니까요. 근데 전문위원회는 한 차례만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는 있겠는데 한 차례만 연임해도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농정국장 김명수입니다. 예. 이게 저희 입장은 그린바이오 관련 인력 풀이 많지는 않습니다. 인력 풀이 많지 아. 않아서 제가 2년을 임기를 주되 이에 연임할 수 있다면 총 6년이지 않습니까? 6년에 30명을 동시에 교체하면 인력이 없습니다. 2회 하시다면 중간에 1회 때도 이제 사람이 부적격하다면 중간에 교체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새로 개정안을 낸 거 보면은 임기를 2년을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하면 총 4년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내부적으로 저희가 인력이 많다면 이 그린바이오 관련 전문 교수라든지 이런 다른 분야 많다면 상관이 없는데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초 그 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근데 생각입니다. 예. 그 국장님 우리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예.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이게 7조에 아까 그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특수 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례를 여기서 이렇게 해도 아까 인력 풀이 적으면 더 시킬 수 있어요. 여기에 설치 운영 조례에. 그러니까 아무런 운영하는데 만약 그분이 진짜 소수의 전문 인력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 조항을 안 받아도 돼요. 네, 의원님 말씀도 위원장님 말씀은 옳습니다. 근데 이 개정안 임기 부분은 제가 이번에 수정 요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네 전문위원님 수정을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한 대로 해도 문제 없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수정을 해도. 네, 임기는 이상이 그 정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문제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생각할 때는 우리 인력 부분인데, 전문위원님이 제안한 이 수정안을 반영을 하려고 그래요. 수정 가결을 하려고 그래. 이해가셨죠?
그리고 임기 부분은요. 여기 위원회 설치 조례 보면 아무런 아까 말씀하신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네,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대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바로.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해준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제255회 익산시 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625번으로 제출된 2024년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출연금에 대한 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저희 부서 소관 안건은 2건입니다. 먼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18억 5,700만 원입니다. 2023년 식품진흥원 총 예산은 국비 85%, 지방비 15%로 지방비 10%는 전북도가 3, 시가 7%로 출연금을 지원하였으며 25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기관 운영비와 사업비로 예산 구조를 다르게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지속적인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으로 기관 운영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사업비보다 상회함에 따라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기관 운영 관리비는 국비 100%로 상향하였으며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전환하여 지자체는 기업 유치 및 기업 지원, 환경 조성 등에 집중 투자하는 예산 구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량 적용 시 24년 출연금은 18억 5,700만 원이며 25년부터 12부담금은 현행 기준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 3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개혁 협력사업으로 식품산업 맞춤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 특화 취업 확대 등을 목표로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내년도는 5차년으로 마지막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2024년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출연의 건은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운영에 따른 시비 출연금 18억 5,700만 원을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 2 제5항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진흥원에 대한 본 출연은 우리시 식품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선도대학 육성산업 출연의 건입니다. 본안 건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54년도 시비출연금 3천만 원을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의 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 수요 맞춤형 우수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5개 대학은 5개 지자체와 함께 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하였고 지난 2018년 7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과 우리시 국가시범 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한 지역산업 맞춤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에 대한 출연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요 출연 심의 아닌데요. 예. 이거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국가식품 그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산업진흥법에 하고 또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당연히 뭐 지원을 하도록 법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역 선도대학 육성 지원석 같은 경우 이제 내년 이제 마지막 5년 차고 종결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출연금 심의안이 자료가 들어왔을 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4페이지 보면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검토에 재원 부담의 적절성이 부적성이라고 자료가 들어왔어요. 4페이지. 4페이지요? 예.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그 칸이 있죠. 예. 사업 목적 명확성, 출연 타당성부터 재원 부담 적절성까지. 예. 근데 다른 건 다 적정으로 들어가는데 재원 부담 적절성에서 부적정으로 표시해 들었더라고요. 제 자료는 지금 그 뭔가 좀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 자료에는 지금 적정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럼 우리 여기 적정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 아니 처음 들어왔을 때가요. 오늘 아침에 지금 저희가 저 주변에 중간에 자료가 지금 잘못돼 가지고 저기 한번 수정을 했습니다. 그때 사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지금 제가 한번 저희가 바꿔드렸습니다. 지금 뭐 어젠가 오늘인가 지금 바꿔서 들어왔어요. 제가 이렇게 쭉 예. 그 전에 전체를 의원님 가지고 말씀이 맞습니다. 집에서 검토를 해봤더니 예. 부적성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왜 부적성인데 들어왔냐 이게. 예,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잘못해가지고 어떤 검토를 잘못했어요? 그것을 저기 검토가 아니라요 오타했는데 저희가 수정을 못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에요. 이거 작성을 하시면 주무관님이 하시든지 계장님이 하시든지 그러면 우리 과장님에게 이 크로스 체크를 좀 해보세요. 크로스 체크를. 의회 심의안에 들어오는데 부적성으로 갖다 던져놓으면 해주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자료가 마찬가지예요. 주무관이 작성 후 계장님이 확인하고 또 과장님이 하고 서로 크로스 체크가 돼야지 한 분이 작성 후 주신 분이 계속 보면 계속 그 숫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좀 의회 자료를 제출하고 더더구나 이 심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여러 번 검토하시고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좀 확인하고 예, 하세요. 그냥 대충 평소대로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의원님들 말씀에 김경진 의원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그 오타가 나는 것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좀 체킹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예. 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출연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